이어서 72일째 네 자릿수 신규 확진,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4단계 거리두기가 수도권에 계속되고 있는데 확진자 수가 줄질 않습니다. 이건 뭐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다행히도 델타가 이제 거의 100%가 됐기 때문에요. 델타로 인해서 추가로 올라가는 것은 멈췄고, 그러나 워낙 처음부터 시작할 때 뭐 네 자릿수가 좀 워낙 오래 갔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바인데요. 다행히 지금 2000 초반선에서 멈춰 있죠. 최고점이. 예, 그것만 해도 큰 다행이라고 보고, 아마 주된 원동력은 백신이 지금 올라가면서 그래도 누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 마스크 쓰기 이런 걸로 급격한 확산은 막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 줄지 않느냐는 질문보다는. 네. 신규 확진이 수도권에 대부분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10명 중 8명은 수도권 신규 확진자인데 이제 추석 연휴가 목전에 와 있어서 대규모로 이동이 있으면 전파가 더 일어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것은 뭐 쉽게 생각은 할 수 있는 거고, 지난 이제 여름 휴가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요, 이제 이동은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쉬고 학교도 쉬고 또 음식점들도 다 문을 닫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불필요한 만남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가족끼리만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좀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감염이 조금 수도권 감염이 퍼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또 자기 지역에서 또 머무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상쇄 효과가 있으면서 조심스럽지만 추석으로 인해서 대단한 그런 감염의 전파의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산발적 가족 단위의 감염은 있을 수 있어도 집단 감염, 대규모 감염은 좀 오히려 줄지 않겠냐 이런 그렇습니다. 사실 숫자가 자꾸 크게 올라가는 것은 집단 감염이 터지면서 크게 한 번씩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잘 시설 관리 같은 비롯해서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도 잘 관리한다면 앞으로는 이제 좀 떨어질 일이 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뭐 백신 많이 맞으시라, 빨리 맞으시라 이렇게 계속 안내하고 있고 마스크도 가급적 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마스크의 중요성은 정말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계속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은 저는 오롯이 마스크의 힘이 1번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초기에 마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고 심지어는 지금도 착용을 안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최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정부도 잘했고 국민들이 또 말 잘 듣고 잘 따라갔던 거 이제 이런 건데 마스크는 정말 1등 공신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백신 계속 강조하면서 1차 접종률을 인구 대비 70% 이런 기준을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최근에는 접종 완료율이라는 표현을 좀 더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전환은 어떤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까? 사실은 접종 완료율이 맞습니다. 예, 완료율이 2차 접종을 완료했을 때에 우리가 70%가 백신을 맞고 면역을 가지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2일 때 한 명이 2명을 옮기는 정도의 그런 바이러스의 세력이라면 집단 면역을 얻어서 병을 누를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1차 70%에 조금 이제 몰두하는 것은 1차만 갖고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질병청 연구나 외국 연구를 통해서 나왔었습니다. 단 그것은 델타 전입니다. 지금은 델타의 시대입니다. 델타는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2차까지 완료되는데 다행히 뭐 지금 보니까 보도에 의하면 모더나도 지금 한 800만 도즈가 곧 들어온다 하니까요. 그렇게 들어오면 아마도 10월 말까지 전 국민 70%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훨씬 더 면역이 많은 사람들로 우리나라가 차진되면 그만큼 감염은 줄어들 거다 그렇게 보고 있죠. 저도 40대여서 1차 접종만 받은 상태인데요. 이 전화기에 계속 이제 자녀 백신 안내가 계속 뜨잖아요. 이걸 좀 빨리 맞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자녀 백신으로라도 2차 백신을 맞아도 됩니까? 예, 지금 원래는요. 화이자의 경우는 3주, 모더나 4주, 아스트라제네카인 경우는 이제 4주에서 12주인데 보통 우리가 한 10주 이후에 이제 맞아봤는데요. 우리가 1차를 조금 땡기려고 하면서 1차는 아마 내일이면 70% 이제 달성이 될 텐데 하면서 2차로 갈 물량을 조금 당기면서 사실은 3, 4주가 6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제대로 하는 게 더 맞고요. 그다음에
빨리 2차를 완성시켜야 완성되고 난 다음에 2주가 지난 때부터는 완전한 백신 접종 완료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행히 질병청에서 이제 2차 접종도 자녀 백신으로 맞을 수 있고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부터 맞을 수 있다고 이제 공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노력하셔서 빨리 맞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럼 이게 뭐 아시다시피 mRNA 백신도 1차는 30%밖에 못 맞고 2차를 맞아야 80%의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 주라도 빨리 맞으셔야 그만큼 나를 더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최소한 뛰어야 하는 기간 같은 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1차를 맞은 다음에 뭐 최소 일주일은 지난 다음에 2차를 맞아야 한다거나. 그게 3주입니다. 예, 그게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입니다. 그보다 더 당겨 맞으면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너무 멀리 맞아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그전에는 백신이 조금 부족했는데 지금은 이제 충분하니까요. 충분한 걸로 보이니까 딱 정확하게 맞으십시오. 화이자 맞은 분은 3주 뒤에 맞고요. 모더나 맞으신 분은 4주 뒤에 맞고 안 되면 3주가 안 되면 3주 플러스 1일, 플러스 2일이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당겨서 맞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면역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1차 접종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면역을 얻기가 힘들어지니까 좀 효과가 떨어질 거다 이런 거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3주가 지난 다음에 맞아야 한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백신을 줬을 때에 그 물질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학습을 시킵니다. 예, 이게 이 물질이 들어오면 이상한 게 들어왔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면역 세포가 달려들어서 면역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한참 공장에서 뭘 만들고 있는데 거기 또 원료를 줘봤자 만들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서 충분한 항체가 이제 생산 개시 그리고 생산이 됐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공부를 시키는 거죠. 한 번 더 주면 생산량이 더 늘겠죠. 그러면서 생산량을 쭉 올리는 그 과정이 이제 3주, 4주 각자 자기가 실험을 해서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충분히 일어난 다음에 추가 원료가 공급돼야 그 공장이 잘 돌아갈 수 있다. 예, 이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배우면 헷갈리잖아요, 공부도. 그러니까 한 번 공부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복습을 이렇게 좀 적정한 시간에 딱 하면은 훨씬 더 오래 간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화이자 백신 주사량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일부 이제 이상 반응, 사실 이상 반응은 너무 당연한 거긴 합니다만 이상 반응 신고가 좀 주로 뭐 이상 출혈 뭐 이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특히 여성에서 이제 좀 뭐 자궁내 출혈이라든지 또 생리 불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고요. WHO에서 특별 관심 이상 반응이라는 그 분류를 19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따르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과도한 출혈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평소에 하던 그런 내용이랑 특히 생리 주기 같은 경우에 좀 다른 경우에는 신고를 하십시오. 예, 신고를 하면 받아주고요. 그 신고가 충분히 모여서 의미가 있다 싶으면 분석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그런 영향은 아직까지 제대로 인정된 바도 없고 보고된 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큰 상관은 없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된 상태는 아닌 거군요. 네. 호소하는 분들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백신 접종의 이익과 부작용 우려 이 이야기도 저희가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이런 일부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물론 백신을 맞는 게 이득이다라고 말씀 주실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았을 때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그 득. 그렇지만 맞았을 때 백신의 부작용으로서 내가 고생을 할 수 있는 그 위험. 예. 그 두 개를 늘 이제 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험과 득실을 이제 따진 다음에 하는 것인데 뭐 모든 지표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모든 선진국에서 그 지표는 백신을 맞는 득이 더 크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으셔야 되고 지금 몇 백신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약간 조정이 있습니다. 나이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조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국가에서 다 알아서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배정되는 백신을 맞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백신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접종 이야기도 계속 나와서 특히나 고령층 등 이제 고위험군은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도 한쪽에 있는 것 같고요. 추가 접종의 이익과 부작용 우려, 추가 접종의 어떤 필요성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추가 접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쪽은 사실은 그 약을 만든 회사들입니다. 예, 추가 한 번 하면은 그 이익이 엄청나겠죠.
그러나 최근에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얼마 전에 이제 논문이 정식으로 나왔고 그 논문에는 미국의 이제 식약처라든지 옥스퍼드 대학이라든지 WHO의 과학자들이 여러 사람이 합작해서 이제 쓴 건데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길지는 않은 건데요. 결국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충분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부스터를 해서 추가 접종을 해서 정말 막는다는 자료는 없다. 이제 이스라엘이 늘 대표적으로 이제 부스터 하니까 좋았다는 건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관찰 기간이 짧고요. 그다음에 돌파 감염 얘기를 하는데 돌파 감염이 되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약한 사람이고 위험이 많은 사람이고 환자를 많이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돌파됐다고 해서 꼭 부스터를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일반인들한테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매우 중요한 거 하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선진국들이 다 맞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하고 있을 때 나머지 더 많은 나라에서 변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백신을 제대로 안 줬을 때 우리가 언제까지 문 닫고 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교류는 끊임없이 될 거고 정말 형편이 어려운 나라에서 일하러도 많은 선진국으로 가는데 그때 정말 백신을 피하는 진짜 변이가 생기면 그때는 다 똑같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사람까지 지구상에 있는 마지막 사람까지 안전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인류애를 발휘해서 조금 이제 더 넓게 광범위하게 일단 2번씩 맞추는 걸 하자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영업자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계셔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도 이제는 살려달라는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의학적으로는 전문가시니까 어떤 단계로 가면 언제쯤이면 이게 가능해질지. 일단 이제 중요한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발생률이 조금 줄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중증으로 이행하는 그 비율이 줄어야 됩니다. 지금은 100명 중에 2명이 중증으로 넘어갑니다. 중환자실로 갑니다. 근데 그 100명 중에는 증상이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100명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온 사람으로 따지면 아마 더 비율이 높을 겁니다. 일단 그게 줄어야 됩니다. 그게 줄어야 되고요. 치명률도 지금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0.3%면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 것들이 줄어야 되는데 그걸 줄이려면 2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백신을 다 맞으면 많이 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바이고 그다음에는 먹는 치료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진단받자마자 바로 약을 먹기 시작하면 입원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중증으로 안 갑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독감이 그렇습니다. 저희 타미플루 먹었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백신과 먹는 치료제로 눌러준다면은 중증 이완율이 확 줄어들 것이고 치명률은 따라서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좀 빨라질 거다 그렇게 봅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그 시점이 언제쯤일까요? 일단 이번 겨울에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먹는 경구약이 나오는 내년 초쯤 봄까지쯤 되면 아마 많이 정상으로 돌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아직도 늦더위가 있는데 내년 봄이요. 네, 가을 겨울을 견뎌내야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